병화는 단순한 불이 아닙니다. 병화는 만물이 무성하게 드러난 군락, 사람들이 모여 이루는 집단과 조직의 불입니다. 한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3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 혹은 여러 자회사가 모여있는 그룹사의 구조. 병화가 제대로 병화답게 서려면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 계수입니다. 계수는 조직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시간을 견뎌온 족보를 의미합니다. 이 조직은 어제 오늘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왔다는 증명서. 그게 바로 계수입니다. 계수가 있어야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나로 이어지는 정통성의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계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조직은 뿌리 없는 이합집산이 됩니다. 잠깐 모였다 흩어지는 한시적인 모임 같은 구조가 되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들어오고 그만큼 쉽게 떠납니다. 조직을 자주 바꾸고 관계도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병화에게 계수는 우리는 오래전부터 여기 있었다라고 말해주는 시간의 증인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을목입니다. 을목은 사람입니다. 관계입니다. 그리고 함께 움직여주는 일꾼과 가족입니다. 먼저 천간에 있는 을목은 외부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업무를 나눌 동료, 현장을 띄워줄 파트너, 병화 혼자서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 천간에 을목이 있어야 일이 분산됩니다. 지장간에 있는 을목은 조금 다릅니다. 이 을목은 퇴근 후 나를 반겨주는 사람, 내 편이 되어주는 가족과 혈연입니다. 내가 힘들 때 아무 말 없이 지지해주는 존재, 내 사업을 이해하고 함께 버텨주는 사람. 지장간에 을목이 있어야 병화는 마음 놓고 밖에서 불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을목이 없고 간목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은 혼자 다 합니다. 책임도 혼자 집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나를 반겨주는 사람 대신 반려동물만 있는 고독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병화는 혼자 타는 불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야 밝아지고 관계 위에서 커지는 불입니다. 그래서 병화는 계수로 뿌리를 세우고 을목으로 사람을 모을 때 비로소 조직의 태양이 됩니다. 2026년 병우년은 병화일간에게 아주 특별한 해입니다. 이 해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태양이 하나 더 뜨는 해입니다. 이미 타고 있던 태양 말고 내 이름으로 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시기. 그래서 병우년의 본질은 독립과 분리입니다. 병우년에는 기존 조직 안에 머무르기보다 그 조직에서 나와 새로운 터전을 만드는 흐름이 강하게 작동합니다. 회사를 옮기거나 조직을 개편하거나 자회사나 별도 법인을 만들거나 혹은 부모로부터의 독립, 가계 분리, 새로운 가족의 형성까지 결혼, 출산, 새 식구가 생기는 일도 이 해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병우년은 이제 내 이름으로 간다라고 선언하는 해입니다. 하지만 이 독립은 조건이 있습니다. 병화는 아무 준비 없이 뛰쳐나가는 불이 아닙니다. 먼저 계수가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계수가 있는 병화는 병우년에 족보 있는 독립을 합니다. 이미 준비된 역사, 검증된 경험, 누가 봐도 설명 가능한 근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조직을 만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해도 뜬금없다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확장하면서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판을 키워나갑니다. 여기에 을목까지 있다면 이 독립은 더 단단해집니다. 을목은 사람입니다. 함께 일할 일꾼, 동의해주는 가족, 내 결정을 지지해주는 관계. 을목이 있는 병화는 혼자가 아닙니다. 사람을 데리고 나오고 사람과 함께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직이 바로 돌아가고 확장이 자연스럽습니다. 반대로 성립 요건이 없을 때는 병우년이 가장 위험한 해가 됩니다. 먼저 계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의 독립은 족보 없는 독립입니다. 왜 하는지 설명이 안 되고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도 불분명하고
검증되지 않은 신규 사업에 무작정 손을 대기 쉽습니다. 겉으로는 커 보이지만 속은 비어있는 구조. 결국 예상치 못한 문제에 발목이 잡히고 이걸 왜 시작했지? 라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을목이 없는 경우는 더 현실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직원을 뽑아도 금방 나가고 일을 시작하자마자 사람 문제가 터집니다. 지지에 을목이 없으면 가족 문제도 나타납니다. 내 계획을 가족이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하고 사사건건 제동을 겁니다. 의욕은 넘치는데 주변이 따라주지 않는 난감한 상황. 이게 을목 없는 병오년의 전형적인 그림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6년 병오년은 병화에게 피할 수 없는 독립의 해입니다. 다만 이 독립이 새로운 태양이 될지 무모한 분리가 될지는 계수와 을목, 즉 뿌리와 사람을 이미 갖추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병오년은 결정을 미루는 해가 아닙니다. 준비된 병화에게는 인생의 판을 바꾸는 해가 되고 준비되지 않은 병화에게는 가장 큰 시행착오의 해가 됩니다. 먼저 중열 2개월 상생도에서 병화을목 개수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병화, 난 심신성장. 병화는 조직을 확장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분명히 드러내는 불입니다. 이 시기의 병화는 가만히 있는 불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가고 판을 넓히고 이제 내가 중심이다라고 세상에 선언하려는 에너지입니다. 을목, 인문적 활용 교류와 협력. 을목은 사람입니다. 조직 안의 인적자원, 관계망, 협업 구조를 의미합니다. 2단계에서 을목이 작동하면 병화는 혼자가 아닙니다. 사람을 쓰고 사람과 함께 성장하며 조직이 실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개수, 학습 수양 심신 기초 준비. 개수는 전통과 내공입니다. 이 조직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지 명분과 정통성을 지켜주는 뿌리입니다. 개수가 있으면 확장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병오년의 시기성 해석. 병오년은 병화 일간에게 새로운 태양을 띄우는 해입니다. 기존의 태양 아래서 움직이던 병화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 이름의 태양을 하나 더 만드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상생도상으로 보면 이 시기는 화기와 장기 단계에 해당합니다. 이 말은 곧 조직 개편, 분리, 독립을 피할 수 없는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병화는 이 시기에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탈이 납니다. 실전 조언. 먼저 을목이 지장간에만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가족이 핵심입니다. 외부 확장보다 가족과의 관계를 먼저 다져야 합니다. 가족의 지지 없이 나간 독립은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개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한 조직, 한 구조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정통성 싸움, 명분 시비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보면서 유연하게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매매, 철수, 재시작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이제 실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원인 카드. 사주 원국에 개수와 을목이 있는가? 즉 조직의 명분과 사람의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는가? 결과 리절트. 병오년에 병화라는 신규 태양을 띄웠을 때 이것이 자회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 혼자 고군분투하는 고립이 될 것인가가 여기서 갈립니다. 실행액 서뮤션.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독립, 창업, 가계 분리를 과감히 추진하십시오. 지금은 미루는 해가 아닙니다. 요건이 미비하다면 사람 문제와 정통성 시비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이 경우 무리한 독립보다는 기존 조직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면서 일꾼, 즉 을목 확보에 집중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병화 일간에게 2026년은 나만의 태양을 띄우는 도전의 해입니다. 이 도전이 빛나는 확장이 될지
소모적인 분리가 될지는 성립 요건을 이미 갖추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조건을 점검한 뒤 실속 있는 확장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